깔끔하게 입고 들어가서 그냥 50분 잘 하고 나오면 되지. 자, 그다음 평가 문항. 특히 이 부분에 아주 선생님들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아요. 그거 뭐 수능 내는 사람이나 잘하면 되지. 학교 시험 무슨 뜻인지만 알면 되는데 뭐 그거 문도 뭐 맞히라고 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교육과정, 교수학습 전략, 수업연구, 평가문항. 이 네 가지를 내가 잘할 수 있을 때 나는 비로소 교육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은 수업을 하는지 아셨죠? 불만이 많으세요, 아직도. 자, 아셨죠? 자, 네 가지입니다. 자, 네 가지에서 이제 연구할 마음의 자세가 되셨죠? 하셔야 돼요. 좀 귀찮은 일입니다. 정말 귀찮아요. 저거 안 한다고 해서 말이야. 아까 이제 이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친구들 만나면 뭐 철밥통이다, 칼퇴근이다, 뭐 이런 말씀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큰일 나진 않아요. 맞습니다.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는 알죠. 내 마음속에 내가 교사로서 얼마나 자긍심을 갖고 내가 생활을 하게 될지.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 할 수도 있고 20년을 더 할 수도 있고 30년을 더 할 수도 있어요. 단 하루를 더 한다 해도 나는 교사예요. 교사입니다. 그럼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하셔야 돼요. 목표를 이렇게 세우시면 좋겠어요. 1년은 교육과정 죽자사자 내가 공부해본다. 또 1년은 교수학습 전략 내가 공부한다. 그 다음에 내가 1년 평가문항 연구한다. 또 1년 내가 수업 어떻게 해야 애들하고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4년이면 돼요. 4년이면. 4년. 다 최소한 4년은 남으셨죠? 4년이면 정말 달인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교수학습 전략.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뭐 교육학책 한두 번은 다 보셨을 테니까 프로젝트 기반 학습, 문제중심 학습, 토론학습, 역할놀이 학습, 스팀. 뭐 요즘 뭐 스팀이 대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자, 프로젝트 기반 학습. 지금 특성화고에서 지금 가장 지향하고 있는 수업 방법이죠. 그래서 학생 스스로 과제를 완성하게 함으로써 그 안에서 뭐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 대인관계 능력, 자원 활용 능력 모든 게 향상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앞방의 강의실에서는 지금 프로젝트 학습을 오늘 하루 종일 합니다. 10시간. 자, 그 다음에 문제중심 학습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대해서 제가 선생님들 책에다 쭉 놨어요. 쭉 놨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그냥 쓱 보고 지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연수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고 이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어요. 아,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한번 눈으로 보고 지나가시면 다음에 프로젝트 학습을 할 때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프로젝트 학습은 4P예요. 4P. 프로젝트, 프로세스, 퍼포먼스, 프로덕트. 이건 조경희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은 활용 가능한 유무형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학습입니다. 단순한 실험 실습 시간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은 교과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1억 만들기 할 때 제 교과 상업경제라는 과목의 은행 업무라는 그 중단원에서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과목 내용을 반드시 교과 내용을 반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주제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제 예시.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제가 이제 프로젝트 학습은 보통 이제 가면 4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돼요. 4시간. 그러니까 약간의 실습까지 곁들이자면 4시간 수업을 하는데 4시간 이상 수업할 때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주제예요.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해당하는 과목에 아, 이런 거는 내가 괜찮겠군 하고 한번 보시면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아까 뭐 과학 선생님 계셨는데 뭐 지구 환경 뭐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학습이 어떻게 하는 거구나 하고 제목만 보셔도 내 과목하고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젝트 기반 학습하기 위해서 뭐니 해도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교육과정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수업 설계하고 사전에 이제 학생 활동지 이런 걸 준비하고 수업 진행하고 수업 평가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하기 위한 수업 설계서의 예시문이에요. 예시문.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간은 프로젝트 학습을 하기 위한 심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교수학습의 그 과정에 따라서 교사 활동과 학생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프로젝트 학습은 굉장히 간단해요. 프로젝트 하니까 뭐 뭔가 좀 머리가 아프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거 보시면 굉장히 간단해지실 겁니다. 자, 모둠을 만들어요.
모듬을 만듭니다. 교실에 들어가서. 자, 그 다음에 모듬에 과제를 주고 모듬 계획서와 스토리보드를 쓰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듬 보고서를 만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발표하게 합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죠. 모듬 만들고 과제 줘서 계획서 쓰게 하고 보고서 작성하게 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평가하고. 자, 여기 옆에다 제가 조그맣게 써놓은 거는요. 요런 과정에서 다른 뭐 직소 모형이랄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는 거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자,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하면요. 학생들이 모든 구성하고 모든 계획서 쓰고 스토리보드 작성하고 작품이나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정보 탐색 자료 수집하고 작품이나 보고서를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과정에서 직업기초 능력이 향상된다고 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직업기초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관리 능력, 대인관계, 수리 능력, 조직이해 능력, 자원활용 능력, 진로개발 능력. 아마 우리 직업기초 능력 평가를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아마 직업기초 능력이라는 말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교과 선생님이신데. 아, 특성화고에 좀 쉬려고 왔더니 말이야. 뭐 여기 오니까 뭐 직업기초 능력 뭐 이상한 얘기 했었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제 그분께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핵심 역량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옆으로 일부러 놨어요.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자기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수리 능력, 기초학습 능력, 조직이해 능력, 국제사회 문화의 능력이죠. 자원활용, 정보처리, 진로개발. 어때요? 직업기초 능력과 우리 국가에서 말하는 핵심 역량과 어때요?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특성화고에서는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저게 일반적으로 국가교육과정 만들 때 중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는 핵심 역량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성취평가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우리 화두 중에 하나죠. 우리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업을 이렇게 쭉 했어요. 교육과정 분석하고 성취기준 만들고 그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학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평가 방법이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죠? 성취평가제로 바뀌었어요. 자, 그전에는 어떤 평가였어요? 어떤 평가였어요? 상대평가였죠? 학생들이 35명 있으면 누가 1등이고 누가 35등인지 쫙 줄 세우는, 그죠? 상대평가였죠? 이제 성취평가제예요. 성취평가제는 뭘까요? 학생들이 그 성취 기준을 얼마나 성취했나를 알아보는 게 성취평가제예요. 그러니까 성취평가제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취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성취 기준은 누가 개발하셨어요? 선생님이 각자 자기 과목에 맞는 것을. 선생님 그거 누가 개발해요? 누가 좀 안 해주나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각자 개발하셔야 돼요. 국가에서 개발해 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학생의 수준에 맞게 내가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취 기준을 달성했는지를 알아보는 게 바로 성취평가제입니다. 성취평가제. 자, 그래서 성취평가제는요, 평가 활동과 교수학습 활동이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자, 수업 따로, 평가 따로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평가는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수업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그 수업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교육과정과 관계가 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습 목표, 그 다음에 학습하는 내용, 평가 문항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예요. 학습 목표 따르고 수업 다른 거 하고 평가 문항 다른 거 내고 애들은 너무 헷갈려요. 애들은 정말 너무 헷갈려요. 선생님께서 학습 목표를 제시하셨으면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수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그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을 내셔야 돼요. 쫙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 성취평가제 우리 특성화고에서만 하고 있죠. 특성화고에서만 지금 하고 있어요. 1학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이제 2013 올해부터는 다들은 이제 그 인문계 학교에도 다 이제 시행이 될 거고요.
자, 추진 일정 보시면 이제 14년도가 되면 이제 다 하게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테고요. 중학교도 뭐 요즘 난리 났죠. 이 성취평가제 때문에. 초등학교는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성취 기준, 성취 수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성취 기준은 교육과정 목표가 달성된 상태에 대한 진술문이고요. 성취 수준은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 상, 중, 하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개발하셔야 돼요. 개발하셔야 됩니다. 예, 같은 과목끼리, 동일한 과목끼리 모이셔서 충분히 토론하신다면 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내용, 교육과정 목표 일단 분석하시고 여기서 학습 내용 추출하시고요. 성취 기준 개발하시고 성취 수준을 상, 중, 하로 하시면 됩니다. 자, 성취 기준은요. 성취 기준은 성취해야 할 능력이나 특성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무엇을 학습하고 성취해야 되는지 교사 입장에서는 무엇을 전달하고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겁니다. 성취 수준 보면 상중하죠. 다른 학습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준. 혼자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수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상중하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단위학계에서 성취 수준 개발하실 때 작업 과정이에요. 같은 과목끼리 팀 구성하시고요. 초안 작성하시고 상호 검토하시고 예, 그 다음에 성취 수준 작성하시고 학기 단위 성취 수준 작성하시고 검토하시고 이것에 따라서 평가 도구까지, 평가 문항까지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성취 기준에 의한 평가 도구, 문항 개발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연 목적 분류표예요. 앞으로는 이연 목적 분류표에 뭘 쓴다고요? 성취 기준을 쓰셔야 돼요. 성취 기준.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문항 난이도 있죠? 자, 문항 난이도 있죠? 이 문항 난이도가 결국은 뭘까요? 성취 수준의 상중하. 나는 성취 수준의 상으로 맞춰 문제를 낸 건지, 내가 성취 수준의 중에 맞춰 문제를 낸 건지, 성취 수준의 하에 맞춰 문제를 낸 건지를 쓰셔야 돼요. 우리 여태까지 사실 어떻게 했어요? 3대 4대 3. 동글뱅이 그냥 쳤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배점도 마찬가지죠. 성취 수준 상의 문제는 배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5점이라면 중이면 4점, 하면 3점. 역배점은 안 되죠. 상은 3점 만들어 놓고 하를 5점 만들어 놓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평가 도구도 결국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성취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머리 아프시죠? 자, 뭐 이거 마인드 제고한다더니 이거 뭐야 도대체. 예, 머리 좀 아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정말 저하고 1시부터 이제 3시까지 강의 시간인데 저를 만나셨으니까 이제 정말 내가 교사로서의 전문가로서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그 다음에 수업 설계, 그 다음에 성취평가제. 이건 내가 확실하게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 아까 뭐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뭐뭐 할 수 있다로 다 바꿨어요. 뭐뭐 할 수 있다. 누구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일까요? 학생 입장일까요? 학생 입장, 학습자 입장에서 뭐뭐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은 없대요. 이해한다래요. 이건 국어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은 없답니다. 그리고 알 수 있다라는 말도 없답니다. 안다래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이해한다, 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답니다. 저희 이거 개발하면서 교과부에서 국립국어원에다가 질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해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란 말은 없다고 합니다. 잘못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평가문항 냈으면 평가문항 검토를 서로 잘 하셔야죠. 이게 성취 기준에 맞춘 건가? 수업 내용에 맞춘 건가? 저도 이제 평가문항 컨설팅을 하러 많이 다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항을 딱 보면 이 선생님 수업이 보여요. 이 선생님 수업이 보여요. 어떤 선생님은요. 수업 시간 내내 지식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문항도 보면 지식 1변도예요. 1번부터 30번까지가 죄다 지식 1변도예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요. 수업 시간에 프로젝트 학습도 하시고요. 사례도 많이 드시고요. 신문기사도 많이 애들한테 읽어주셨어요. 그런 선생님은 시험 문항을 보면 시험 문항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가 문항을 보면 그 선생님이 수업이 보이는 거. 당연한 거겠죠. 예. 자,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좀 졸리시죠?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학생이 저렇게 썼어요. 뭘 이런 걸 다. 어떻게 할까요? 맞게 할까요? 틀리게 할까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문제를 잘못 낸 거죠. 문제를 잘못 낸 거죠. 예, 아까 과학 선생님 계셨는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수능 출제를 한 7년쯤 들어갔는데 3년 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는 게 뭔지 알죠? 원장님이 바뀌셨다고요. 왜 바뀌었냐 하면 수능 문제 하나 틀려서요. 수능 문제 하나 틀리면 그 평가원이 담당 부서잖아요.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평가원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제 들어서 반찬이 맛이 없으면 이렇게 막 얘기합니다. 아, 원장 한번 바꿔봐. 농담 삼아 막 이러는데, 예, 농담이고요. 왜 바뀌었냐 하면 물리가 틀렸어요. 아까 제가 지식이라는 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지구도 편편하다가 동그래지는 파는데, 예. 이제 그 수능 출제 가면요. 우리 전문교과 같은 경우는 출제위원이 4명 들어가요. 출제위원 4명, 32일. 예. 그 다음에 그 검토위원이 3명 들어갑니다. 1차 검토 2명, 2차 검토 1명. 자, 거기에 또 평가위원이 있어요. 평가위원. 또 기획위원이 또 있어요. 기획위원. 또 계열별 위원장이 있어요. 그 다시 말하면 문제 하나당 최소한 10명이 한 달 동안 본다는 뜻이에요. 우리 직업탐구 문항이 몇 문항이죠? 과목당? 20문항이잖아요. 20문항을 갖고 10명이 32일 동안 쪼물락거려요. 틀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우리는 학교 시험 문제 30문제 내는데 그렇게 따지면 몇 달 해야 돼요? 자, 우리는 몇 시간 만에 문제 내죠? 뭐 대여섯 시간 내에 문제 내죠. 30문항. 근데 평가원에서 20문항을 갖고 10명이서 30 며칠을 그렇게 하니까 틀린 문항이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근데 틀렸어요. 물리가 틀렸어요. 왜 틀렸냐 하면 수능에 32일 동안 제가 들어간다 그랬죠? 콘도에 들어가요. 외부 통신 두절이에요. 핸드폰 다 일단 회수. 예. 인터넷도 못하죠. 당연히. 전화 당연히 안 되죠. 완전히 외부하고 단절이에요. 수능에 들어가 있는 동안 학설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인데 그 이제 수능 밤에 딱 문제 다 공개되잖아요. 6시 이후에 공개되잖아요. 근데 그 문항이 답이 5번이라는 거예요. 물리학회. 물리학회도 되게 많더라고요. 무슨 물리학회에서. 그래서 처음에 우겼죠. 처음에 평가에서 우겼어요. 빨리 시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겼어요.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수많은 검증을 거쳐서 정답 4번이 맞다. 근데 해외의 새로운 학설이 나왔대요. 5번이라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걸 복답이라고 그러거든요. 복답. 복수정답. 4번도 답이고 5번도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 복답이 나온 거죠. 문항 오류가 생긴 거죠. 그래서 평가원장이 바뀐 거죠. 예. 문제 심각한 거죠. 제 친구가 영어 선생님이 한 사람 있어요. 다른 학교 이제 저희 학교가 다른 학교 이제 저랑 나이가 같으니까 굉장히 오래됐겠죠. 선생님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 내고 나면 전화 온대요. 자기한테 전화하면 좀 괜찮은데 교장한테 한대요. 요즘 미국 본토에서는 그렇게 영어 안 쓴다고. 예. 미치겠대요. 아주 그냥. 예. 미치겠대요. 저 문제 잘 내셔야 돼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굉장히 수준 높아요. 저희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고백하건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자, 산닥의 반대말을 쓰시오. 알칼리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참 문제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 문제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예, 문제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인천교대 교수님인데 이런 문제를 냈대요. 대학은 주관식이잖아요.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리시오. 이제 교대니까 교대는 졸업하면 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리라는 거는 이 교수님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정말 이 인천교대에서 잘 배워가지고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된 그 자기 모습에 대해서 쓰라는 뜻이었겠죠? 근데 답안지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자기 얼굴을 그렸더래요. 수염 조금 나게 해가지고. 10년의 나의 모습을 그렸대요. 예. 요즘은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년의 나의 모습을 그리시오 이렇게 문제는 문제가 틀린 거죠. 10년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쓰시오 이랬어야 되는 거죠. 예. 문제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봤어요. 왕따는 애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 왕따 선생님도 굉장히 많더라. 예, 그런 기사를 보고 좀 슬펐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학교 2013이라는 드라마 요즘 굉장히 아주 저희한테 많은 이야기거리를 던진, 예, 저도 뭐 매회 보지는 못했는데 그 어쩌다가 보면 그 선생님도 왕따더라고요. 예. 그래도 가야죠. 네가 선생인데 우리가 안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자, 저희 학교는요 다른 것도 잘하지만, 예, 저희 학교는 다른 것도 다 잘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교수학습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 뭐 누가 오시든지 저희 학교는 교수학습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는데, 자, 제가 항상 그 잊어버리고 못 갖고 와요. 오늘도 책을 가져오려다가 저희 학교 1년에 한 권씩 책이 나와요.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서. 예, 선생님들이 실제로 수업을 그렇게 하시고 연구대회를 하고 있어요. 교내 연구대회. 상금도 50만 원이나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단위학교에서의 그런 노력이 이제는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단위학교에 좋은 수업을 위해서 이런 것들. 오늘 이제 연수 받고 가시면, 내일 가시면 학교에 가서 전달 연수 하실 거죠? 네. 전달 연수 하셔야 되죠? 네, 전달 연수 하실 때, 아, 갔더니, 아, 단위학교에 좋은 수업에서 이런 거 하라고 하더라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파란색으로 써놨어요. 연구하는 교사, 노력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선생님이요, 올해 이제 수업 혁신, 그 직업교육 선진화 연구대에 나가려고 막 연구보고서 열심히 쓰고 있어요. 자, 그 옆에 선생님이 이 선생님하고 같이 지금 배드민턴 치고 싶어요. 예, 근데 이 선생님 계속 연구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런 거 해서 뭐 하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가서 배드민턴을 치고 놀자.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어떻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될 때 학교가 좋아집니다. 학교는 뭐 하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곳, 수업하는 곳입니다. 특성화 사업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수업하는 곳, 공부하는 곳이에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다 읽으셨죠? 틀린 말 있습니까? 틀린 말 없죠. 예. 선생님들이 여태까지 굉장히 힘들게 살아오신 거 알아요. 특히 우리 특성화고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직능원에서 연구를 했더니 일반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보다 1.3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특성화고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 어떤 인센티브를 줄까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해요. 들려오는 설에 의하면 수당을 더 높여준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특성화고에 어떤 다른 일보다 가장 우선시해야 될 건 바로 뭐냐 하면 수업이에요. 그 수업은 누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는 교육 사상가, 교육 철학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학생이 요즘 애들 말로 유행하는 얘기가 있죠. 마음에 안 들면 옥상에서 뛰는 거. 예, 제가 아까 수능 출제 얘기했었는데 한 번만 더 해보면 1교시가 언어잖아요. 언어 출제 그 가장 그 첫째 목표는 그거래요. 언어 끝나고 애들이 옥상에 올라가지 않게 한다. 예, 언어 때문에 굉장히 막 등락이 막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언어 시험 끝나고 애들이 옥상에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자, 옥상은 1, 2등 하는 애들이 올라가요? 35등 하는 애가 올라가요? 1, 2등 하는 애가 올라가요. 1, 2등 하는 애는 언어 한 문제 가지고 S대를 가느냐, 뭐 K대나 Y대를 가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교시 끝나고 옥상에 올라가지 않게 하는 게 이제 첫째 목표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자, 어떤 학생이 우리 특성화고에 다녀요. 엄마 아빠 이혼하셨고요. 할머니랑 사는데 할머니가 아파요. 할머니가 아파요. 학교에 오면서 나는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없다. 살 필요가 없다. 난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도 가서 선생님 얼굴이랑 애들 얼굴 한번 봐야지. 학교로 왔어요. 학교로 왔어요. 자, 수업 시간, 첫째 시간 상호경제 시간입니다. 너 오늘 뭐 얼굴이 좀 뭔가 심각한 걸? 뭐 고민이 있어? 이따 선생님한테 와봐. 선생님이랑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자. 얘가 쉬는 시간에 옥상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수업 시간 딱 들어왔어요. 상호경제. 야, 너 오늘 폼 왜 그래? 얼굴 왜 또 죽상이야? 아, 야, 니네 엄마도 너 낳고 미역국 먹었냐? 이러면 애가 옥상 갈 거야, 안 갈 거야? 옥상 가요. 자, 나를 포함해서 선생님들 전부는 지금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여태까지. 맞죠? 맞죠?
대답 안 하셔? 수백 명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우리가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에. 아침에 학교에 왔다가 옥상에 뛰어내릴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나로 인해서 그동안 안 뛴 거예요.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자신에게. 네. 우리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교사이고 전문적인 수업 설계자예요. 자, 전문적으로 수업 설계하기 위해서 뭐부터 분석하셔야 된다고요? 교육과정부터.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낱말이 입에 붙어 살아야 돼요. 꿈속에서 막 나타나야 돼요. 전문적인 수업 설계자이고 철학적 교육 사상가이고요. 반성적 실천가예요. 알기만 하면 뭐예요? 계속 실천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면서. 반성적 실천가. 자, 교사는 수업의 전문가요, 달인입니다. 자, 왜 우리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표어대는 없는가 모르겠어요. 이 표어 제가 만들었거든요. 자, 좋은 선생님이 좋은 수업해요. 좋은 선생님이 좋은 수업 합니다. 그리고 좋은 수업이 좋은 학생 만들고요. 또 좋은 학생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의견 없으시죠? 자, 결국은 좋은 선생님이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월급 누가 주죠? 나라에서 주고 있어요. 우리 옛날 말로 하면 우리 같은 나라를 뭐라고 부르죠? 나라에서 녹을 먹는다고 표현하죠.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는 나라에서 녹을 먹고 있어요. 공립이든 사립이든 나라에서 녹을 먹고 있어요. 나라에서 월급을 주고 있어요. 왜? 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고. 내가 하는 수업은 그냥 수업이 아니에요. 좋은 수업을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수업이에요. 좋은 아이들을 만들기 위한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업을 허술하게 하실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저하고 이제 2시간 정도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프로젝트 학습, 이러닝, 스마트 러닝, 문제중심 학습, 토론 학습, 롤플레이를 14년 동안 했어요. 저하고 2시간 만나셨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갑자기 교수학습 전략의 달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저는 14년 걸렸지만 선생님들은 7년밖에 안 걸리실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 시작했기 때문에 혼자 너무 힘들었어요. 가르쳐주는 선배도 없었고요. 옆에서 같이 해주는 동료도 없었고요. 밀어주는 후배도 없었습니다. 혼자 하느라고 14년이 걸렸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지금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콘도에 와서 연수받는다는 거 옛날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잖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제 7년 후면 선생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달인이 되실 거고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분명히 읽으셨어요. 좋은 선생님이 좋은 나라 만든다는 거. 자,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수업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참 지루하셨을 텐데 끝까지 참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